식품 및 유통가 상황 살펴보는 시간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주세법 개정으로 국내 맥주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세 개편으로 국내 수제 맥주에 부담되던 세금이 줄어들면서 수입 맥주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 넓어지고 맥주의 퀄리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내 주류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에 매기는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주류에 부과되는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맥주의 주세 부과 기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는데요.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고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1kg당 맥주는 83만 300원, 막걸리 4만 1,7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세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 주기로 변경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맥주에 매기던 세금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매겨지던 그 방식이 종가세인데요. 이게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거든요. 이건 주류 제조업자가 출고하는 제품 1리터당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도 수입 신고하는 제품 1리터당 가격의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니 주종이 똑같아도 제품 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가격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또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은 주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주세법 개정이 꽤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이게 이어진 겁니까? 맥주와 탁주에 대한 이런 종가세가 2020년 1월 1일부로 종량세로 바뀌었는데요. 68년 개정 이후 52년 만입니다. 1949년에 주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지만 박정희 정부가 1968년에 주류 소비를 줄이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었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의 차별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를 차별한다라는 국내 업체의 아우성이 컸군요. 그러면 이게 다시 종량세로 바뀌면 차별이 사라지는 겁니까? 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만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 등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같고 출고량이 같다면 세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국산과 수입 맥주 모두 용량을 기준으로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만 된다면 국내 업계에서 지적이 돼 왔던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차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가세를 적용하는 동안에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이게 어떤 게 더 비쌌습니까? 왜 세금 차이가 났던 건가요? 그동안은 종가세 적용으로 국내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비쌌습니다.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출고 시점 가격으로 주세를 부과해 판관비와 매출이익 등이 포함됐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가액과 관세만 과세 표준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산 맥주가 출고 시점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까 이게 제조 원가에다가 뭐 판매 관리비 또 매출 이익까지 모두가 지금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 건데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됐을까요? 네, 맥주나 일부 주류는 세율이 72%에 달합니다. 출고 시점 가격이 1,000원이라면 720원이 세금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수입 맥주는 세금이 좀 적게 부과가 됐던 거죠. 네, 주류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 신고 가격과 관세만 과세 표준에 포함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 맥주는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됐고 이는 제품 판매 가격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수입 맥주가 보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10,000원에 4캔 묶어서 많이 판매를 했죠. 그래서 수입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판매 점유율도 많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주류 수입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2014년 6.7%에서
지난해 1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약 4년 만에 점유율이 2.6배가 된 것이죠. 네. 그렇게 수입 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 삼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는데 이제는 종량세 도입으로 인해서 국산 맥주의 세금 감소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종량세 도입에 따라서 이게 리터당 부과되는 총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병이나 캔, 페트, 생맥주 등 종류에 따라 각각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세금이 리터당 830원으로 고정되면서 맥주 종류에 따른 세부담에 대한 편차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캔맥주는 26% 수준인 415원이 감소하지만 생맥주는 가장 큰 폭인 445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캔 맥주가 26% 수준으로 세금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세금 감소가 이게 단순히 주세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만으로 26%나 감소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됐던 캔 용기 제조 비용이 종량세에서는 빠지기 때문입니다. 캔 용기 제조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이 비용만 빠져도 가격 차이가 꽤 나게 되는데요. 리터당 총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종가세로는 1,758원을 냈는데 종량세로는 1,443원만 내면 되니 총 415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답변에서 캔맥주 세금은 낮아지지만 생맥주 세금은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이게 캔맥주가 아닌 다른 종류의 맥주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병맥주와 페트맥주, 생맥주는 출고 가격이 다소 높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표장 용기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등 표장 용기 제조 비용이 이미 낮은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낮은 제조 비용 덕분에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낮았던 생맥주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세청은 2년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맥주가 아닌 다른 주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걸리 등 탁주의 경우 종가세 체계에서도 부과되는 세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세로 전환되더라도 출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포장재를 사용하던 고급 탁주는 세 부담이 늘어들게 되고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가격을 인상해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고품질 제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가격, 그러니까 출고 가격이 소비자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출고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혹은 세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캔맥주를 사는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 혹은 높아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건데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반응입니까? 네. 업계에서는 아직 종량세 도입 초반인 만큼 맥주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맥주 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영업장에서는 그 가격을 반영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 면에서는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와의 가격 경쟁에 있어서 유리해진 건 사실이죠? 네. 맥주 등에 부과되던 세금이 소폭 감소되고 수입 맥주와 과세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비로소 가격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저하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수입 맥주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 금액은 2억 8,088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건데요. 이유는 수제 맥주의 다양화와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수입 맥주가 지난해 주춤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실제로 국산 맥주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출시한 초록병의 맥주가 돌풍을 특히나 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3월 출시된 이 맥주 업체는 약 9개월 만에 누적 판매 4억 5,600만 병을 기록하며 대약진을 이뤘습니다. 올해 역시 그 여세를 모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몇 년간 맥주 사업에서 적자를 쌓아온 해당 업체는 이 맥주를 승부수로 선보인 후 2030 세대 젊은 층은 물론 40대 연령층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 큰 성공을 거둔 만큼 아무래도 올해는 시장 내 어떤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좀 기울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맥주 업체들도 역시나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이 업체는 지난 1996년 당시 인기를 끌었던 맥주를
뉴트로 감각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신제품은 100% 맥어로 만든 클래식 라거 맥주의 특징을 계승하는 동시에 알코올 도수를 4.6도로 낮춰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기 때문에 올해 어떠한 승부가 펼쳐질지 업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가 세금 부과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요.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이 국산 맥주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또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류의 정의도 확장됩니다. 특히 그동안은 주류로 인정되지 못했던 캡슐 맥주의 판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제 맥주 키트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전에는 주정이나 알코올 분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됐습니다. 생산 시 알코올 도수가 0도인 캡슐 맥주는 이 때문에 주류로 인정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생맥주집이 주류 제작 키트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술을 팔면 생맥주집이 주류 제조 면허가 필요해 결과적으로는 주류 제조 키트 업체의 판로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도수가 0도인 캡슐 맥주는 주류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군요. 하지만 이번에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도수가 낮은 캡슐 맥주를 이용한 영업이 또 가능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도 좀 더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지역 특산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캡슐 맥주를 이용한 주류 제작 키트 도입에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식약처와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시일이 걸리고 맥주업계에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어쨌거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가세일 때는요, 품질이 높은 맥주를 생산해서 원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높은 세금을 또 부담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원가가 올라도 세금 자체가 또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맥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원가가 오르면 맥주 가격 자체는 오를 수 있지만 그만큼 주류 업체들이 고품질의 맥주를 만들 요인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수제 맥주 시장의 변화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제 맥주 시장도 크게 성장을 했죠. 네. 2014년 54개에 불과했던 수제 맥주 업체는 같은 해 맥주 양조 유통에 관한 추세법 개정에 힘입어 2018년 10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주세법 개정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아무래도 이 수제 맥주 업계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제 맥주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주세를 많이 냈지만 올해부터 세 부담은 약 3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업계 움직임도 바쁜데요. 여러 업체에서 이미 출고가를 인하하거나 양조장을 증설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4년 추세법 개정 이후 수제맥주 창업 열풍으로 국내에 새롭게 생긴 수제맥주 전문점은 약 600여 개에 이르는데요. 종량제 시행 이후 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6,5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판매 채널의 다양화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세법 개편 이후에 소비자와의 접점이 높은 편의점 같은 그런 판매 채널에서 변화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실제로 한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한 이후 6개월간 매장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90% 이상 급락했습니다. 반면 국산 맥주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한 자릿수 신장하는 데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30% 이상 급증했는데요. 특히 수제 맥주 매출은 일본 맥주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159.6% 신장했고 8월부터는 200% 이상 신장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12월에는 306.8%에 뛰었습니다. 일본산 수입 맥주의 빈자리를 국내 수제 맥주가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가 아닌 국내 수제 맥주 4캔을 10,000원에 혹시 만나볼 수도 있을까요? 네. 수제 맥주는 편의점 등 판매 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양한 맛의 수제 맥주가 저렴한 가격에 쏟아지면서 대중화되면 국내 맥주 시장은 질적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캔 맥주는 수제 맥주와의 시장 싸움에서 할 수 없이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2년 만에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입 맥주는 급성장에 제동이 걸렸고 국산 맥주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요. 소비자에게는 맥주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고 그리고 맥주 제조업체들은 아무래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변동은 과연 있을지 글쎄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키토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